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로티의 화려한 홀은 서울의 밤하늘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재단의 자선 행사는 이번 시즌 가장 기대되는 행사였고 올해는 더욱 특별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 패션계의 거물인 33세의 진호 최는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그의 연인이자 국제적인 탑모델인 지은 박은 최 패션 그룹의 오트쿠티르 드레스를 입고 빛나며 참석자들의 감탄하는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완벽한 얼굴을 비추며 그녀는 전 세계 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유명해진 그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 사이를 우아하게 이동했습니다. 진호는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연설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성공의 정점에 선 남자의 이미지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완벽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 그리고 오랜 노력과 결단력을 숨긴 날카로운 초록색 눈동자. 최 회장님, 연설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그의 비서인 수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알렸습니다. 고마워요, 곧 내려갈게요. 그는 대답하며 연설문을 정리했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가 도착했죠. 사진을 열자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사진에는 그의 연인 지은 박이 그들의 가장 큰 경쟁사인 럭셔리 브랜드의 대표 민준 김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은 바로 그날 저녁 호텔의 한 복도에서 찍힌 것이었죠. 오해의 여지 없이 그들은 분명히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관계, 함께 나눈 계획, 함께한 삶의 꿈,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폭풍처럼 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의 가면이 씌워졌습니다. 수진 씨, 그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보도 자료를 수정해 주세요. 제 발표 내용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진호가 입장할 때 홀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무대로 향하는 동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는 자신의 테이블에서 무심결에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던 지은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는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손에 미세한 떨림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호는 시작했습니다. 그를 삼키려는 감정에 폭풍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재단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바꿀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약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진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의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평범한 사람을 스타일과 우아함의 아이콘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최 패션 그룹 지분의 51%가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입니다. 홀 안에는 놀란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민준 김은 샴페인을 마시다가 거의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아함은 태어남이나 부의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진호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이번 달 안에 결혼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고 참석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일어섰지만 진호는 이미 무대를 떠나 소란스러운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경복궁이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진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손대지 않은 위스키 잔을 내려다보며 그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방금 전에 저지른 광기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거치일애와 기대의 족쇄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기자들의 연락, 소피아의 메시지, 변호사들의 이메일. 그는 모두 무시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미래로 그가 공개적으로 던진 불가능한 도전으로 향해 있었다. 서울의 새벽은 가늘고 끈질긴 비를 몰고 왔다.
진호는 잠 못 이루던 밤 뒤에 머리를 맑게 하려고 역사적인 도심 거리를 걸었다. 그의 휴대폰은 코트 주머니에서 계속 진동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신문 헤드라인들은 이미 그의 무모한 도전을 소리치고 있었고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는 행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그는 서울숲의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다.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오래된 스케치북에 몰두해 있었고 비가 종이를 망칠 듯한데도 완전히 그림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옷은 너덜너덜했다. 헐렁한 스웨터, 빛바랜 청바지, 나날이 낡아가는 신발. 하지만 그녀의 자세와 종이 위에 선을 그리는 집중력에는 뭔가가 있어서 진호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며 그녀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엉성하게 묶은 갈색 머리였지만 그녀의 이목구비는 인위적인 장식이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었다. 갑작스러운 바람이 종이를 날려버릴 뻔하자 진호는 본능적으로 움직여 그녀가 종이를 주울 수 있도록 도왔다. 고마워요. 그녀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강렬한 호박색으로 밝고 영리했다. 그러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고 얼굴에 경계심이 드리웠다. 신문에 나온 그분이시군요. 그녀가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다. 사회적 실험을 하려는 패션계 억만장자. 진호는 그녀의 비꼬는 어조에 흥미를 느꼈다. 비를 무릅쓰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라니 그가 흙깃 본 스케치를 가리키며 답했다. 좀 봐도 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안정된 선과 천부적인 비율 이해로 그려진 드레스 스케치였다. 스타일은 혁신적이었고 클래식한 요소와 아방가르드한 디테일이 융합된 독창적인 작품이었다. 진호는 이런 스타일을 본 적이 없었다.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나요? 그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독학했어요. 공립도서관 책들은 공짜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 대신 자부심이 가득했다. 진호는 비싼 코트가 젖어들어도 개의치 않고 그녀 옆 벤치에 앉았다. 이름이 뭐예요? 혜원. 그녀가 오랜 망설임 끝에 대답했다. 그냥 혜원이에요. 혜원. 그가 이름을 음미하며 반복했다. 도전해볼 생각 없어요? 그녀는 더욱 예리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도전. 가난한 여자를 공주로 만드는 그 실험. 아니요, 사양할게요. 전 당신의 사회적 실험 재료가 되고 싶지 않아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진호 최애라고 대답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전 당신의 디자인을 봤어요, 혜원 씨. 당신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 대가로 당신과 결혼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녀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물었다. 체면을 살리기 위한 가짜 결혼. 법적 효력이 있는 진짜 결혼이에요. 그가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당신의 조건대로 당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진짜 실력을 배우도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리고 상당한 금액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부될 거예요. 혜원은 한동안 말없이 스케치북을 천천히 넘기며 있었다. 비는 더 세졌지만 둘 중 누구도 개의치 않는 듯했다. 왜 저예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당신은 품위가 있으니까요. 진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 눈에서 제가 시작할 때와 같은 굶주림을 봤어요. 창작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 굶주림 말이에요. 혜원은 스케치북을 닫고 일어서 주변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받아들인다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닐 거예요.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한 선택이 될 거죠. 진호는 그 선언의 당당함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받아들일게요. 혜원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하지만 저를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의 비 속에서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그 한 번의 악수가 영원히 그들의 삶을 바꿀 줄 몰랐다. 진호 최애 롯데 월드타워 50층 펜트하우스는 현대적 럭셔리의 상징이었다. 혜원은 거실의 유리병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며 낯선 땅에 온 외국인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낡은 백팩, 그녀의 전부였던 소지품들이 디자인 가구와 현대 미술품 옆에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진호의 비서인 수진이 말했다. 혜원이 어린 시절 살았던 아파트 전체보다
큰 스위트룸 문을 열며 새 옷은 1시간 후에 도착할 거예요. 오늘 일정에는 미용실 예약,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담, 그리고 첫 번째 워킹 레슨이 포함되어 있어요. 혜원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거울 속의 완벽한 여인의 모습을 관찰하며 수지는 그녀와는 정반대의 존재였다. 차분하고 세련되었으며 이 유리와 강철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편안해 보였다. 혜원 씨, 수진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계속했다. 계약서는 당신의 요구 사항대로 준비되었어요. 기부 조항과 당신의 작업에 대한 창의적 통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진호 씨는 어디에 있나요? 혜원은 비서가 건네는 서류를 무시하며 물었다. 최 회장님은 이사회와 회의 중이세요. 당신들의 결혼 소식에 언론이 난리가 났 거예요. 그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초평면 TV 화면에는 진호의 전 애인인 지은박이 단독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비쳤다. 분명히 그는 위기 상황이에요. 제가 아는 진호 씨라면 절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혜원은 거칠게 TV를 끄며 말했다. 난 서울 상류층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필요 없어. 하지만 그들은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아야 해. 새롭게 등장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진호는 문간에 서서 넥타이를 풀고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변화는 완전해야 해, 혜원. 외모뿐만 아니라 세상이 널 어떻게 보는지도 말이야. 난 입히는 인형이 아니에요. 그녀는 맞서며 말했다. 그래, 넌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야. 그는 유리벽 쪽으로 다가가며 대답했다. 넌 재능은 어디서나 태어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야. 하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이 세상의 규칙에 따라 플레이해야 해. 그날 나머지 시간은 약속과 레슨의 회오리 속에 휩쓸려 지나갔다. 혜원은 그녀의 과거 흔적을 지우려는 듯한 전문가들의 바쁜 손길 속에 빠져들었다. 미용사는 그녀의 머리를 밤빛 실크 폭포로 변신시켰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그녀의 특징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돋보이게 하는 비법을 가르쳤다. 자세 교정 선생님은 책을 머리에 이고 몇 시간 동안 걷게 했다. 하지만 패션 역사 수업 중에 뭔가 달라졌다. 마르티니 교수가 오트쿠티르의 발전을 설명하는 동안 혜원은 점점 더 정교한 질문을 던지며 기술적 디테일과 역사적 영향에 대한 놀라운 이해력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걸 어디서 배운 거니? 교수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다.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혜원은 19세기 코르셋 구조에 관한 책을 넘기며 대답했다. 옷을 살 수 없을 때는 책을 통해 배우게 되죠. 그날 저녁, 새로 배정된 스위트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던 혜원은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다. 자신의 원본 디자인 옆에 그날 배운 기술들을 메모하기 시작했고 직관적인 스타일과 오트쿠티르의 정밀함을 융합시켰다. 몇 시간 후 진호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혜원은 책상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스케치와 메모들 사이에 고개를 숙인 채 그는 문간에 멈춰서서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헌신에 감동받았다. 조심스럽게 캐시미어 담요를 그녀 어깨에 걸어주며 잠든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펼쳐진 스케치북 위의 새 디자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스트릿 패션 요소와 오트쿠티르의 정교함이 결합된 이전에 본 적 없는 드레스였다. 디자인 옆에 혜원이 쓴 글귀가 있었다. 진정한 우아함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혜원의 말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열정의 메아리를 들은 듯했다. 아마도 그는 조용히 방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 변화는 둘 모두가 아직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서로를 바꿔놓을지 모른다. 진호최와 신비로운 혜원의 시민 결혼 소식은 서울시청 앞에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지난 2주간 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여인의 첫 모습을 포착하려는 카메라 기자들로 공기는 전율에 휩싸였다. 롤스로이스가 정문 앞에 멈추자 광장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혜원이 차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아이보리색 자체 디자인 터일러를 입은 환영처럼 보였다. 서울의 합리주의 건축을 연상시키는 깔끔한 실루엣이지만 자유와 스트릿 감성을 담은 디테일이 돋보였다. 부드러운 쉰용으로 정돈한 머리는 미니멀하면서도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얼굴을 감쌌다. 믿을 수 없어.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같은 사람이야? 진호는 밤색 정장을 입고 계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은 사라진 듯했다. 혜원은 지난 몇 주간의 수고로 습득한 우아함으로 계단을 올랐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 느껴졌다. 내면에서 우러나온 확신이었다. 식은 간결하고 형식적이었지만 혜원이 네라고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혼 반지를 교환하고 서류에 서명하면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최혜원, 이 이름은 그녀의 귀에 낯설게 들렸다. 아껴 입지 않은 옷처럼 불편하게.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날 밤에 찾아올 것이었다. 진호는 최 패션그룹 이사회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새로운 최 부인을 시험해 보고 싶어 안달이 난 고위 금융계의 상어들이었다. 준비됐어? 진호가 페라리로 레스토랑으로 향하던 중 물었다. 아니요, 혜원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될 거예요. 그 레스토랑은 메뉴에 가격이 없고 웨이터들이 조용한 유령처럼 움직이는 곳이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흠잡을 데 없는 아내들이 곁에 앉아 숨겨진 호기심으로 혜원을 살펴보고 있었다. 초의 부인, 이사회에서 가장 연장자인 이태호가 인사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는 함정 질문이었고 혜원은 그걸 알았다. 그녀는 대답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패션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를 공부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저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장애물이 아니라.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럭시 시장은 변하고 있어요. 젊은 소비자들은 무엇을 입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도 알고 싶어 하죠. 진정한 도전은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거예요. 테이블 주위로 찬성하는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가장 연장자인 한미경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혜원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며 말했다. 김수와 닮았어요. 그녀를 아셨나요? 혜원은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이름은 그녀가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일부였다. 옆에 앉아있던 진호는 그녀의 긴장을 감지하고 매끄럽게 끼어들었다. 미경 씨, 오늘 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혜원은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공중에 떠도는 묻지 않은 질문들을 느낄 수 있었다. 의지를 다해 그녀는 태도를 유지하며 대화를 더 안전한 주제로 이끌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진호는 그 긴장된 순간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정말 빛났어. 새 옷이 아니라 내 지성으로 이사회를 사로잡았어.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이 생각에 잠긴 그녀의 얼굴에 비치는 것을 느꼈다. 진호 씨, 당신이 모르는 내 과거가 있어요. 누구나 비밀은 있죠. 그는 대답하며 이제는 허무해 보이는 자신의 복수를 떠올렸다. 문제는 그 비밀을 얼마나 오래 숨길 수 있느냐예요. 이어지는 침묵은 묻지 않은 질문과 말하지 않은 진실로 가득했다. 페라리가 롯데 월드타워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동안 둘은 뭔가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시작한 거칠의 게임은 예상보다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비밀은 깊은 호수 속 공기 방울처럼 드러날 위협을 품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진호가 펜트하우스에 마련해준 혜원의 프라이빗 아틀리에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다. 그녀는 디자인 테이블에 몰두한 채 스케치에 열중하고 있었다. 벽은 이미 그녀의 스케치로 가득했다. 스트릿 스타일 요소와 오뜨 꾸띠르의 우아함을 독창적으로 혼합한 컬렉션이었다. 업계에서 너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어. 진호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파리의 바이어들이 내 디자인을 미리 보고 싶어 해. 혜원은 작업에서 시선을 떼며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컵을 받았다. 지난 몇 주는 정말 바쁜 나날이었다. 수업, 공개 행사, 디자인 작업.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진호,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루크레시아 한이 레스토랑에서 한 말 초인종 소리에 말이 끊겼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틀리에 문 앞에 나타났다. 초의 부인님, 면담을 고집하는 분이 계세요. 할머니라고 하시네요. 혜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컵은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진호가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순수한 공포를 보고 멈춰 섰다. 응접실로 모시게
혜원은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는 여인은 서울 상류층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빈티지 샤넬 수트와 대를 이어온 불을 말해주는 보석을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진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혜원의 눈과 똑같았다. 김경자, 여인은 진호의 내민 손을 무시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내 손녀와 이야기하러 왔다. 단둘이. 혜원은 고개를 높이 들고 방으로 들어왔지만 진호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괜찮아, 진호. 우리만 둘게. 정말 괜찮아.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혜원은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야. 진호가 문을 닫자마자 김경자는 일어나 정확한 걸음으로 혜원에게 다가갔다. 5년 그녀가 말했다. 5년 동안의 수색, 사립탐정, 헛된 단서. 그리고 네가 여기서 하필 진호 최와 결혼한 걸 찾아내다니. 전 그의 돈을 원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혜원은 침착하게 답했다. 그럼 뭐 때문이냐?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냐? 준호 박과의 약혼식 전날 밤에 도망친 것만으로도 부족했더냐? 혜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약혼은 감옥이었어요. 가족들 간의 사업적 거래일 뿐 제 바람이나 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내 꿈? 김경자는 쓰게 웃었다. 넌 김 가문의 후계자였다. 가족과 우리 이름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 저에게는 제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혜원은 열정적으로 반박했다. 내 영혼을 죽일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길에서 살기로 했다.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창조하는 법을 배웠고 네가 만들려던 인형이 아닌 진짜 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웠어. 경자 마르게리타, 는 한동안 침묵하며 그녀를 관찰했다. 너는 네 어머니를 닮았구나.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분도 통제하기 불가능한 분이셨지. 어머니 얘긴 꺼내지 마, 혜원 엘레나. 이 쉬익하는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짓을 뒤에선 더더욱 내가 한 짓. 경자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내가 보호해줬다. 그분의 무모한 선택으로부터 스스로로부터 보호해줬단 말이다. 너를 보호하려 했던 것처럼. 통제는 보호가 아니에요. 혜원이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다. 혹시 날 설득하려 온 거라면 시간 낭비예요. 난 새로운 삶이 있고 사랑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진호 비토리오는? 경자가 비웃듯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새 삶의 일부야. 아니면 또 다른 운명 도피 수단일 뿐이니. 혜원이 그녀를 돌아보았고 그 눈에는 경자가 본 적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진호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이 결혼은 당신이 강요하던 어떤 사업적 결혼보다 더 진짜예요. 이어지는 침묵을 문이 열리는 소리가 깨뜨렸다. 진호가 들어오며 방을 가득 채웠다. 김 여사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가실 때 된 것 같습니다. 경자는 우아한 동작으로 가방을 챙겼다. 이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혜원. 과거란 결국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니까. 여인이 나간 후 진호는 눈에 띄게 떨고 있는 혜원에게 다가갔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김혜원 씨였군요. 혜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이죠. 그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대답했다. 준비되면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원과 진호는 테라스에 앉아 그들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 테이블 위에 손도 대지 않은 레드와인 2잔이 곧 시작될 중요한 대화를 증명하듯 놓여 있었다. 공식 약혼식 전날 밤, 전 모든 걸 버리고 떠났어요. 혜원이 시선을 수평선에 고정한 채 말을 시작했다. 박준호 카를로는 김발렌티, 가문의 완벽한 후계자였죠. 서류상으로는 이상적인 결혼이었어요. 한국 패션계의 두 거대 가문이 합치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 세계가 상징하는 모든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공허한 사람이었죠. 진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혜원의 얼굴 위에서 어울려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약혼식 전날 밤 준호가 이미 애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사람 자체는 상관없었지만 그건 넘쳐 흐를 만큼 가득 찬 물방울이었지. 나는 스케치북과 옷 몇 벌, 엄마의 보석들을 챙겨서 그냥 사라졌어.
어떻게 살아남았어? 진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보석을 하나씩 팔았지. 처음에는 호스텔에서, 그 다음엔 쉐어하우스에서 살았어. 웨이트리스도 해보고 점원도 해보고 그림 그릴 시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뭐든 했지. 공공도서관이 내 대학이었어. 잠시 멈춘 그녀의 입겐 쓴 웃음이 맴돌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류층 살롱에서 보낸 수년보다 길거리에서 배운 게 더 많아. 진호가 일어나 난간 쪽으로 다가갔다. 그럼 어머니는 경자 씨가 언급했던 혜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우리 엄마는 예술가셨어. 김 가문의 관습에 맞서 용기를 낸 재능 있는 디자이너셨지. 내가 12살 때 아프시더니 할머니께선 보호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황금빛 감옥에 가두시다가 엄마의 삶에 대한 의지마저 앗아가셨을 뿐이야. 미안해. 진호가 돌아서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사과할 게 있어. 혜원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로? 공원에서 너를 선택했을 때 난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 했어. 소피아와 세상에 무언가 증명해 보이고 싶었지. 하지만 너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이었어. 모두가 생각하는 내 모습보다 훨씬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높이를 맞추었다. 사실은 네 용기와 진실함에 반했어. 날이 갈수록 복수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너는 점점 더 진짜로 다가오는 걸. 혜원은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진호 씨, 아니 말 좀 끝내게 해줘. 그가 말을 가로막았다. 난 평생 완벽한 이미지를 구축하느라 힘 쏟았어. 성공한 기업가, 모든 걸 통제하는 남자. 하지만 너와 함께할 땐 처음으로 연기할 필요가 없어. 연기하고 싶지도 않아. 나도 이젠 연기하지 않아. 혜원이 속삭이며 손을 뻗어 진호의 얼굴을 스쳤다. 처음엔 이 결혼이 그저 패션계에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비토리오의 전화 벨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다. 줄리아였다. 최 회장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입니다. 박지은 씨가 폭로 인터뷰를 했어요. 혜원 씨와 김 가문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으며 언론에 전부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비토리오와 혜원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까까지의 환상적인 분위기는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비토리오가 물었다. 인터뷰는 내일 아침 방송됩니다. 줄리아가 대답했다. 혜원이 일어섰다.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럼 이제 숨는 건 그만둘 때예요. 우리의 조건대로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때가 왔어요. 비토리오는 그녀를 감탄스럽게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 두려움에 떨던 그 여자는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힘을 찾은 누군가가 서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 네. 혜원은 비토리오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맞잡으며 대답했다.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예요. 모든 진실을 말이죠. 그날 아침 초회 재단 강당에는 기자들로 가득 찼다. 박지은의 인터뷰가 1시간 전에 방송되며 언론계에 지진을 일으킨 뒤였다. 혜원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 뉴스를 장식했고 신문 헤드라인은 스캔들을 외치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는 혜원이 자신이 디자인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에 그 드레스에는 길거리 출신의 흔적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쪽 찌었고 미니멀한 메이크업은 눈빛의 결의를 더욱 부각시켰다. 꼭 이럴 필요는 없어. 비토리오가 그녀의 준비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도와서 다른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 아니요, 혜원은 드레스의 주름을 편다며 대답했다. 박지은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내 과거를 무기로 쓸 생각이었죠. 하지만 내 이야기는 나의 약점이 아닌 힘이에요. 줄리아가 태블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다 준비됐습니다. 생방송 5분 전입니다. 혜원이 고개를 끄덕인 뒤 비토리오를 돌아보았다. 밖에 나가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제가 할 말은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무슨 일이든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원이 무대에 오르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비토리오는 그녀를 따라가 연사 테이블 옆자리에 앉았다. 혜원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서자 강당은 숨죽인 정막에 휩싸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확고한 목소리로 그녀가 시작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지에서 공주로 변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황금빛 감옥의 사슬 대신 자유를 선택한 한 여자의 진실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말이 조용한 홀에 가라앉도록 했다. 네, 저는 김경자입니다. 한국 패션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났죠. 저에겐 모든 것이 있었어요. 부와 특권, 이미 정해진 미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했죠.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자유. 기자들은 열정적으로 필기하며 카메라들은 그녀의 모든 표정을 담아냈다. 5년 전 저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살며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호스텔에서 잤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저는 계속해서 디자인하고 창조하고 꿈꿨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패션이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제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태호를 향해 돌아서며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태호님이 그 벤치에서 저를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의 사회적 실험에 완벽한 주인공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제 꿈을 이룰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 다 틀렸어요. 태호는 점점 커지는 감탄과 함께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찾은 것은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진실, 진정한 우아함은 입는 옷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용기에 있다는 진실. 사랑은 계약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진실. 호란의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경자는 일어섰고 그녀의 매혹적인 존재감이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가 다음 주 선보일 컬렉션은 단순한 패션쇼가 아닙니다. 선언문이 될 거예요. 각 의상은 변혁의 이야기를 담아낼 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했던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질 때 일어나는 깊은 변화를 말이죠. 그녀는 잠시 멈추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탈출구는 항상 있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높을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태호가 그녀 곁으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이 단지 홍보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았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용기를 가진 이 특별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죠. 태호가 경자의 손을 잡자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SNS는 이미 폭발적이었고 해시태그 타르 김경자는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자와 태호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완벽한 진실의 순간은 영원히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기자회견 이후 몇 시간은 혼란스러운 반응의 연속이었다. SNS는 댓글로 폭발했고 패션 매체들은 기사를 재빨리 수정하며 수진의 전화는 전 세계의 인터뷰 요청으로 끊이지 않았다. 롯데월드타워 최상층 사무실에서 태호는 뉴스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채널은 기자회견 장면을 보여주며 그와 경자의 모든 말과 제스처, 시선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하루를 진정으로 뒤흔든 것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었다. 최 회장님,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김민준 씨께서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급하다고 하네요. 진호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다. 민준 김, 그가 지은을 발견하게 해준 그 남자는 이제 패션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바이어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김 대표, 이런 반갑지 않은 전화네요. 최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방금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혜원의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가 필요해요. 논의할 게 없습니다. 컬렉션은 예정대로 다음 주에 공개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민준이 말을 가로챘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웨버그룹의 전 세계 백화점을 위한 독점 계약입니다. 가격은 당신이 정하세요.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번 컬렉션은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김 대표. 이번만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최 회장님.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모르시나요? 최 회장님을 위한 김경자 디자인이란 말입니다. 세기의 스토리라고요? 아니요, 진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건 혜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으며
그는 문간에 서 있는 혜원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직 기자회견 때 입었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를 풀어 부드러운 웨이브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얼마나 들었어? 그가 물었다. 충분히요. 그녀는 책상 쪽으로 다가오며 대답했다. 중요한 거래를 포기하시네요. 거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거야. 그는 그녀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너의 비전 창의적인 자유 말이야. 혜원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알림이 울리자 미소는 사라졌다. 할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기자회견 봤어. 말할 게 있단다. 중요해. 만나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진호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으며 말했다. 아니요, 가야 해요. 혜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은 달라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들의 순간은 수진이 급히 들어오며 방해받았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이것 좀 보셔야 해요. 그녀는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을 켜 뉴스 채널로 돌렸다. 지은박이 기자들에 둘러싸여 생중계되고 있었다. 네, 제 패션 라인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디자인이 김혜원이 공개하려는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릴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몇 년 동안 같은 곳을 드나들었잖아요. 혜원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은 내 디자인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만약... 진호는 말을 멈추고 머릿속에서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누군가가 내 디자인을 보여줬다면 말이죠. 혜원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지난주에 내 스케치 중 몇 개가 움직인 것 같았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당신 작업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해. 진호는 이미 보안팀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니요, 혜원이 그를 말렸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 단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은이 더러운 게임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진정한 디자인의 혁신이 뭔지 보여주자고요. 그녀는 사무실의 큰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가 열정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몇 가지 디자인을 숨겨뒀어요. 특별한 것들, 진정한 내 비전을 담은 것들이죠.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예요. 진호는 그녀의 모든 동작에서 느껴지는 열정에 매료되어 바라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사흘. 혜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만들 거예요. 표절 의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작품을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어. 진호가 말했다. 내 팀 작업실 모든 걸. 혜원은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있잖아요. 지은이 덕분에 깨달았어요. 내가 왜 디자인을 시작했는지 말이에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였죠. 그 순간 혜원이 분노를 창의력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며 진호는 자신의 복수 계획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변모했음을 깨달았다. 바로 패션계의 혁명이었고 그 중심에는 진정한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진 한 여성이 있었다. 초의 패션 그룹의 메인 작업실은 광적인 창의력의 소용돌이가 되어 있었다. 혜원은 모든 공간을 혁신의 실험실로 바꿔놓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표면은 드로잉 테이블로, 벽에는 완성 단계가 다른 프로토타입들이 걸려 있었다. 한국 최고의 재봉사와 패턴 제작자들이 그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쉼없이 일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혜원은 팀원들에게 설명했다. 각 작품은 변혁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것 보세요. 그녀는 시각에 따라 색과 형태가 변하는 옷을 들어 보였다. 이 구조는 입는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 변해요. 마치 우리가 삶의 상황에 적응하지만 본질을 잃지 않는 것처럼요. 재봉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혁신적인 컨셉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 몰두하고 있었다. 혜원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그들 사이를 움직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히 지시했지만 각 장인의 개별적인 창의력을 존중했다. 진호는 자신의 복층 사무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혜원이 자연스럽게 창의적 리더의 역할을 맡은 모습에 감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케치북을 들고 비를 맞고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패션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자연의 힘이 되어 있었다. 사전 주문이 급증하고 있어요. 수진이 최신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국제 바이어들이 우리가 유출한 예비 스케치에 열광하고 있어요. 지은 씨는 어때요? 진호, 최가 마침내 혜원에게서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우리의 오랜 공급업체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최애 패션 그룹과의 계약을 이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아요. 그녀는 고립되었죠. 갑자기 움직임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혜원이 로프트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고 창의적인 흥분으로 눈이 빛나고 있었다. 진호 씨,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책상 위에 새 스케치를 펼치며 말했다. 전통 디자인의 웨어러블 기술 요소를 접목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보세요. 이 직물의 무늬가 착용자의 심장 박동에 반응해 변화해요. 진호는 스케치를 유심히 살펴보며 그 복잡성과 혁신적인 컨셉에 감탄했다. 혁명적이에요, 혜원 씨. 하지만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연구개발팀과 상의했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다. 가능하지만 밤낮으로 작업해야 할 거예요. 그럼 밤낮으로 하죠. 혜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컬렉션은 단지 아름다워서는 안 돼요. 베낄 수 없어야 해요. 진정한 혁신은 모방이 아닌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진호의 강렬한 시선을 알아챘다. 왜 그래요? 네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대답했다. 아니면 내가 너의 진짜 모습을 보며 얼마나 변했는지. 혜원은 눈가까지 미소가 번졌다. 진짜 변화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만든 옷이나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긴급 메시지가 도착하며 분위기가 깨졌다. 수진이 태블릿을 확인하고 약간 창백해졌다. 혜원 씨, 할머니께서 여기 오셨어요. 로비에서 준호 박 씨와 함께 계세요. 혜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사람이 왜 여기에 내보낼까요? 진호는 이미 보안팀을 부를 준비를 했다. 혜원은 잠시 침묵한 채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디자인을 바라보았고 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내다보았다. 아니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이제는 과거의 이 부분도 마주할 때예요. 하지만 먼저 그녀는 컬렉션의 핵심이 될 가장 큰 스케치 앞으로 다가갔다. 단호한 손짓으로 디자인의 마지막 디테일을 추가했다. 자, 이거예요. 이건 진정한 자신을 숨겨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빛날 시간이야. 진호는 그녀가 내려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강인함과 우아함에 감탄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복수 계획이 무한히 더 소중한 무언가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기회였다. 함께 갈까요? 혜원이 그에게 손을 내밀며 물었다. 함께. 진호가 그녀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맞잡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아틀리에 계단을 내려갈 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완벽하게 일치하며 울려 퍼졌다. 이는 그들의 결합을 알리는 소리로 어떤 계약이나 사회적 관습보다 훨씬 강력한 선언이었다. 최 패션 그룹 로비는 혜원과 진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다. 경자 김은 진주 회색 투피스 차림으로 위험 있는 모습을 드러냈고 준호 박은 키가 크고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모습으로 혜원이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그 오만한 분위기를 풍겼다. 혜원, 경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가 필요해. 무슨 상황이죠, 할머니? 혜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상황 말인가요? 준호가 앞으로 나서며 익숙한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혜원, 자네를 도우려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언론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 부정적인 언론? 진호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날카로워지며 끼어들었다. 내가 보기엔 약혼녀를 잃은 남자가 체면을 구기려는 것만큼 부정적인 언론은 없는데. 이건 내 알 바 아니야, 최.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 문제라고. 잘못 생각하셨네요. 혜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진호 씨는 제 남편이에요. 이제 제 가족이죠. 경자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혜원, 얘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김박그룹 합병은 수년간 계획되어 온 거야. 계약서, 협약들. 계약서? 혜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희가 할머니께는 그런 존재인가요? 서명할 계약서, 거래할 자산. 그녀는 준호를 향해 돌아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쪽은 어때요? 5년 전 당신에게서 도망친 여자를 아직도 되찾으려고 안달이 나 있나요? 과장하지 말게. 그는 은근한 비웃음을 담아 대답했다. 우리 결혼이 사업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이었단 걸 너도 잘 알잖아. 정확해요. 혜원이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은 어때요? 준호 씨, 사랑과 열정, 창의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위층 작업실이 보이는 큰 유리창 쪽으로 돌아섰다. 아직 켜져 있는 조명 아래서 팀원들이 디자인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저기 보세요. 저 사람들은 진정한 새로움을 창조하고 있어요. 계약이나 합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으로 말이죠. 진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머니, 혜원은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며 이어갔다. 재계 패션계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몰래 디자인하셨던 이야기요. 자신의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경자의 완벽한 표정에 금이 가는 것 같았다. 시대가 달랐단다. 혜원아 볼 아니에요. 혜원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마음을 따르는 건 언제나 같은 거예요. 다른 점은 제가 그 용기를 찾았다는 거죠.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전 더 이상 할머니가 통제할 수 있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저는 디자이너이자 한 명의 여성, 창조적인 힘이에요. 할머니가 제 삶에 함께하고 싶다면 할머니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야 해요. 준호는 화가 난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말도 안 돼요. 경자 여사님,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조용히 하세요, 준호 씨. 경자가 그를 끊으며 혜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손녀를 진정으로 보는 것 같았다. 너희 엄마 눈을 닮았구나.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같은 불꽃, 같은 결의로 가득 차 있군. 그게 할머니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혜원이 물었다. 제가 엄마처럼 될까봐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경자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작고 간신히 알아챌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아마도 그녀가 인정했다. 그게 항상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점이었지. 경자는 준호를 향해 돌아서며 표정을 굳혔다. 한비경 씨, 이제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하지만 합병 협상, 그가 항의했다. 협상은 무효예요. 경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패션 하우스는 합병이 아니라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그녀는 아틀리에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내 손녀는 그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군요. 분노에 차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준호를 뒤로 한 채 경자는 다시 혜원을 향해 돌아섰다. 네가 한 모든 걸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명령하기보다 듣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아. 혜원은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시작이에요. 할머니야, 그래. 경자는 진호를 새롭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것 같구나. 쇼 하루 전날 밤 최패션 그룹 본사는 여전히 분주했다. 넓은 아틀리에에서는 혜원의 혁신적인 디자인의 마지막 손질을 하는 재봉사들 사이로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공기에는 기대감과 큰 행사 전에 특별한 흥분이 감돌았다. 혜원은 정원의 나비처럼 마네킹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든 디테일, 모든 스티치, 직물에 통합된 각각의 기술 요소를 확인했다. 그녀의 대표작인 입는 이의 감정에 반응해 패턴과 색상을 변화시키는 드레스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완벽해. 그녀는 몇 주간의 개발과 테스트를 거친 스마트 패브릭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너처럼 말이야.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렸다. 혜원이 돌아서자 할머니가 아틀리에 입구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왜 이 시간에 여기 오셨어요? 경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방을 가득 채운 혁신적인 디자인들을 둘러보았다. 내가 가져온 게 있단다. 그녀는 빈티지 악어 가죽으로 만든 큰 핸드백을 열며 말했다. 내일 네가 사용하길 바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그녀는 티슈 페이퍼로 쌓인 물건을 꺼냈다. 그것을 펼치자 혜원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패션쇼에서 착용하던 실크 스카프로 발렌티 컬렉션의 아이코닉한 피스였다. 이건 그녀의 행운의 부적이었지. 경자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녀는 모든 쇼에서 이걸 착용했어. 용기를 주고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와준다고 말했지.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받았다. 실크는 그녀가 기억하던 그대로 부드러웠고 색상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착용하던 날처럼 생생했다. 나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혜원아, 경자가 계속했다. 내 엄마에게도 너에게도
꽃피워야 할 것들을 통제하려 했지. 하지만 내 디자인을 보니 그녀는 혁신적인 작품들로 가득 찬 아틀리에를 가리키며 말을 멈췄다. 내가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마법이 보여. 불가능을 꿈꾸는 그 같은 능력이. 혜원은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할머니. 알아, 얘야. 하지만 그녀는 여기 있어. 네가 꿰매는 모든 스티치에, 네가 창조하는 모든 디자인에. 그리고 그녀는 너무나 자랑스러워 할 거야. 이 순간은 진호가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친밀한 장면을 보고 문턱에 멈춰 서면서 깨졌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고 거대한 TV 화면에는 특별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다. 지은 박은 또 다른 인터뷰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어조가 달랐다. 네, 사실입니다.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저는 혜원 발렌티의 컬렉션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질투와 분노가 제가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녀의 디자인 일부를 미리 본 후 그녀는 감정에 겨워 말을 멈췄다. 이것은 패션계를 바꿀 혁신입니다. 이 가면을 계속 쓸 수 없었어요. 혜원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이상한 평온함에 휩싸였다.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진정한 재능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 경자 김이 논평했다. 적조차도 펜으로 바꿀 수 있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혜원이 말하며 자신의 디자인을 돌아보았다.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되고 진정한 것을 창조하는 거죠. 진호최는 자랑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일 세상은 바로 그걸 보게 될 거야. 아니요, 혜원이 미소로 정정했다. 내일 세상은 진정한 변화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갖는 것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녀는 패션쇼 계획이 펼쳐진 큰 디자인 테이블로 다가갔다. 옷의 순서를 약간 변경했어요. 그녀가 발표했다. 이것들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진정한 자신을 찾은 한 소녀의 이야기. 복수를 원했던 한 남자가 사랑을 찾은 이야기. 통제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 경자가 테이블에 다가가 새롭게 디자인을 살펴보았다. 이것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구나. 그녀가 감탄하며 말했다. 움직이는 시예요. 파악한 미래입니다. 진호가 덧붙였다. 아니요, 혜원이 자신의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꾼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맺었다. 현재예요. 우리가 마스크 없이 세상에 드러날 용기를 가질 때의 진정한 우리 자신이죠. 대망의 날이 밝아오며 서울은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었다. 패션쇼 장소로 선택된 서울예술중심은 이미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 모델 기술자들이 완벽하게 연출된 춤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메인 드레싱룸에서 혜원은 쇼를 오프닝할 모델의 메이크업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스카프는 그녀의 검은 디자이너 정장 위에서 우아하게 손목에 매여 있었다. 기억하세요. 혜원이 모델에게 말했다. 이 드레스는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숨쉬고 당신과 함께 변화하는 두 번째 피부예요. 그것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세요. 젊은 모델은 지능형 패브릭이 자신의 움직임에 반응해 끊임없이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매료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마법 같아.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야. 혜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술이 예술을 만난 거야. 혁신이 감동을 만난 거지. 진호가 문 앞에 나타났다. 턱시도 차림이 흠잡을 데 없었다. 시작 5분 전 그가 알렸다. 극장은 10,000원이야. 업계의 모든 유명 인사들이 왔고 몇몇 깜짝 손님도 있지. 혜원이 의문의 눈빛으로 눈썹을 올렸다. 준호 박이 왔어. 진호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맨 뒷줄에. 자신이 놓친 투작을 보러 온 건가? 혜원이 빈정대며 물었다. 아니,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경자가 드레스룸으로 들어왔다. 빈티지 발렌티 스타일의 우아한 의상을 입고 자신이 놓친 것을 보러 온 거야. 그 순간의 긴장감은 수진이 허둥지둥 도착하면서 깨졌다. 혜원 씨, 메인 조명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술팀 말로는 스마트, 패브릭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혜원은 침착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3분이요. 좋아. 혜원이 조명 컨트롤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창의적인 즉흥 연출을 할 시간이군. 다음 몇 분 동안 혜원은 전체 조명 시스템을 재구성했다. 재앙이 될 뻔한 상황을 기회로 바꾼 것이다. 메인 조명은 어둡게 유지되어 스마트 패브릭이 스스로 빛날 수 있게 했다. 천재적이야. 진호가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며 말했다. 기술적 문제를 예술적 요소로 바꾸고 있군. 항상 해오던 일이죠. 혜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삶이 주는 것을 받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관객의 웅성거림이 조명이 어두워지며 침묵으로 바뀌었다. 혜원은 무대 뒤에 자리 잡고 오프닝 음악에 맞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준비됐어? 진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혜원은 어머니의 스카프를 꽉 쥐고 앞줄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똑바로 앉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진호를 바라보았다.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 했던, 그러나 진실된 그녀를 사랑하게 된 남자. 준비됐어. 그녀가 대답했다. 변신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음악이 바뀌고 막이 올랐다. 첫 번째 모델이 워킹을 시작했다. 그녀의 드레스는 희미한 조명과 순간의 감정에 반응해 움직이는 별자리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관객들은 집단적으로 숨을 멈췄다. 아무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어지는 각 의상은 이야기의 한 부분을 담고 있었다. 투쟁, 변신,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 복수보다 사랑의 승리. 혜원은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비전이 세상 앞에서 생명력을 얻는 모습에 눈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사회적 실험으로 시작된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 것, 진실함의 힘과 사랑, 그리고 자신다울 용기에 대한 증거로 변모했음을 알았습니다. 서울예술의 전당은 패션쇼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종교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런웨이에 등장하는 각각의 새로운 옷들은 이전보다 더욱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첨단 직물은 모델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에너지에도 반응하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빛과 세계의 쇼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안나 윈투르는 더 잘 보기 위해 그녀의 상징적인 검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 옆에서는 유명 패션 평론가들이 필사적으로 노트를 작성하며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할 단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작품은 모든 이에 숨을 멎게 했습니다. 혜원은 쇼를 완전히 예상 밖의 방식으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전문 모델 대신 런웨이에는 모두가 서울역 근처에서 길거리 생활을 하던 한 소녀로 알아본 젊은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순수한 빛으로 만들어진 듯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 드레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턴을 통해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경자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디자인과 똑같으면서도 완전히 새롭군요.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는 점점 천둥처럼 커져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별처럼 터지며 이 역사적인 승리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혜원은 감정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이 순수한 마법 같은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수를 받으러 가세요. 혜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손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풀어 목에 매듭지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요. 그녀가 런웨이에 발을 내딛자 서울예술의 전당은 더욱 큰 갈채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전통처럼 런웨이 중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계속 걸어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눈에 띄게 떨고 있던 그 길거리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원은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런웨이를 완주했습니다. 연륜 있는 평론가들은 이 제스처를 알아챘습니다. 이는 혜원의 어머니가 항상 쇼에서 하던 것이었죠. 관객 중 한 사람을 선택해 마지막 순간을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이 컬렉션은 혜원이 마이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빛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빛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빛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죠. 그녀는 앞줄을 향해 돌아섰고 그곳에서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이 컬렉션은 저에게 진정한 우아함은
진실된 모습에 있다고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바칩니다. 그리고 통제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배우고 계신 할머니께도요. 잠시 멈춘 그녀는 군중 속에서 진호의 눈을 찾았습니다. 복수를 꿈꾸다 사랑을 찾은 한 남자에게도 바칩니다.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바이어들은 수진 주위로 몰려들며 유통권을 확보하려 했고, 평론가들은 이미 패션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이 본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와 진호의 사랑 가득한 눈빛이었죠. 마지막 드레스를 입은 그 소녀가 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 드레스뿐만 아니라 제게 아름답다고 느끼게 해주셔서요. 넌 항상 아름다웠어. 혜원이 답했습니다. 드레스는 그냥 네가 잊지 않도록 도와줄 뿐이야. 그 순간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혜원은 자신의 여정이 단순한 사회적 성공을 넘어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발렌티가의 저택이나 최씨 저택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진정한 자신에게로의 귀환이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어머니의 스카프에 비춰져 춤추는 듯한 반짝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동안 혜원은 어머니가 곁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시작한 여정을 딸이 완성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패션쇼 후 열린 파티는 최씨 저택의 전망 테라스에서 진행되었고, 그날 밤 특히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패션계의 엘리트와 디자이너들이 어우러졌고, 비평가들과 길거리, 모델들이 교류하며 진정한 포용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어머니의 스카프를 두르고 조용한 테라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밤의 사건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니? 진호가 샴페인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비 오는 아침 생각이 나네요. 그녀는 샴페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 벤치에서 날 찾아왔을 때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복수를 원했어. 진호는 그녀 옆에 기대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찾았지. 뭘 찾았는데? 혜원은 물었지만 이미 눈빛에서 답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자유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겉모습 너머를 볼 용기를.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던 그는 내가 알던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한 사랑을. 그때 경자와 함께 한 사람이 다가오자 혜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혜원 씨, 불편해하는 듯한 지은이 말했습니다. 직접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의 컬렉션 정말 혁신적이에요. 지난 일들은 정말 미안해요. 혜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길을 찾으려면 길을 잃어야 할 때도 있죠. 지은은 그 말에 담긴 용서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젊은 길거리 디자이너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고 있어요. 당신이 이사회에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그럴게요. 혜원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장학금은 어머니 이름으로 해주세요. 경자는 숨을 참다 눈물 속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녀는 손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성공뿐만 아니라 네가 된 사람 때문에.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혜원은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이제야 세상에 보일 용기가 생겼을 뿐이죠. 주변에서는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테라스에서는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패션 컬렉션뿐만 아니라 자기 발견 용서, 진정한 사랑의 여정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진호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저녁 바람에 어머니의 스카프가 나부끼는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갤레에서 그 내기를 했을 때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당신이 저를 바꿨네요. 아니에요. 혜원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우리 그냥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허락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용기죠. 경자 김은 목을 탁 켜며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발표할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발렌티 패션 하우스를 카스텔라니와 합치기로 결정했어요. 사업적 합병이 아니라 결혼 선물로요. 혜원 사랑스러운 아이야.
이제 발렌티 가문의 이름이 너를 통해 다시 빛날 때가 왔어. 혜원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아니 말 좀 끝까지 들려줘. 경자 김이 계속했다. 나는 너무 오래 미래를 통제하려고 애썼어. 이제는 사랑이 우리를 이끌게 할 때야. 지은 박은 잔을 들었다. 혜원과 진호에게 그녀가 제안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용기의 건배. 자리에서 모두가 건배에 동참하는 동안 혜원과 진호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복수의 계획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그날 밤 세계를 매료시킨 혁신적인 직물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무언가로 변모했던 것이다. 달빛은 서울을 비추며 새로운 사랑과 패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테라스를 밝히고 있었다. 변신이 아닌 발견에 관한, 복수가 아닌 용서에 관한, 겉모습이 아닌 진실에 관한 이야기. 서울 예술센터에서의 대성공 다음 날, 혜원의 사무실은 전 세계에서 보내온 꽃과 축하 메시지, 협업 제안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작업실에서 새로운 스케치와 아이디어로 둘러싸여 일하고 있었다. 카스텔라니 주가가 50% 상승했어요. 수진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오며 알렸다. 국제 언론은 패션계의 혁명에 대해 연일 보도 중이에요. 보그는 독점 인터뷰를 원하고 WWD는 표지를 당신에게 할애했죠. 혜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작업 중인 디자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처럼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라인의 스케치였다. 더 있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카스텔라니 재단에 당신이 발표한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젊은 스트리트 디자이너들의 지원서가 수백 통 도착했어요. 혜원이 집중했다. 몇 명이나? 300명 이상이요. 그리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혜원은 작업대에서 일어나 서울이 내다보이는 큰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는 마치 그 마법 같은 밤 동안 변한 것처럼 이제 다르게 보였다. 모두 만나고 싶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식적인 심사 과정이 아니라 직접 만나요. 진호 씨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진호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흠잡을 데 없이 우아하게 작업실에 들어선 경자, 김이 말을 이었다. 방금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마쳤어. 발렌티와 카스텔라니의 합병은 이번 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는 혜원에게 다가가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디자인을 살펴보았다. 정말 놀라워요. 스케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의 영향력이 느껴지지만 완전히 새로운 비전이 담겨 있네요. 어머니의 오래된 스케치 노트를 발견했어요. 혜원이 책상 서랍을 열며 설명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보관하셨던 건가요? 경자가 노란색으로 변해 있는 페이지를 가볍게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우리를 떠난 후에는 감히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 노트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녀의 꿈을 이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이어가는 게 아니라 혜원이 부드럽게 정정했다. 재창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요. 진호의 등장으로 둘만의 순간이 깨졌다.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혜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로 젊은 여성이 들어왔고 혜원은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길에서 보낸 시절 만났던 소녀 중 하나였다. 마리나! 혜원이 소리치며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다. 스트리밍으로 패션쇼를 봤어요. 마리나가 감정에 젖은 눈으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디자인을 가져왔는데 혜원은 그녀를 작업실로 이끌었고 마리나는 수줍게 낡은 포트폴리오를 열었다. 디자인은 거칠었지만 재능과 독창성이 가득했다. 정말 대단해요. 혜원이 각 스케치를 면밀히 살펴보며 말했다. 진정성 있는 삶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별함이 느껴져요. 혜원은 진호와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마리나는 우리 재단의 첫 번째 학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음 컬렉션을 개발할 팀의 일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나가 약간 힘없이 말했다. 저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혜원이 미소 지었다. 스케치 노트 하나와 꿈을 꿀 용기만 있었죠. 때로는 그게 전부예요. 경자는 새로운 자부심을 담은 눈빛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손녀는 단순히 패션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회를 창출하고 삶을 바꾸고 있었다. 알아요? 진호가 혜원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갤에서 내기를 했을 때 저는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혜원은 그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맞섰다. 진정한 변화는 결코 단독으로 오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파도처럼 퍼져나가 점점 더 많은 삶을 만지고 점점 더 많은 가능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혜우는 신비로운 눈빛으로 아틀리에를 둘러보는 마리나, 이미 다른 신진 디자이너들과의 첫 만남을 준비하는 수진, 마침내 과거와 화해한 듯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것이야말로 패션의 진정한 마법이에요. 우리를 단순히 옷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용기를 찾으면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용기를 얻게 되고요. 그날 저녁 혜원과 진호는 서울숲으로 산책을 나섰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벤치로 돌아가며 내리는 이슬비는 몇 주 전 그 아침을 떠올리게 했지만 다른 모든 것은 변해 있었다. 참 이상하네요. 혜원은 축축한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스케치북을 들고 여기 앉아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평생이 지난 것 같아요. 진호는 그녀 옆에 앉으며 우산 아래에서 보호자처럼 자리를 잡았다. 내 미친 제안을 들었을 때 넌 정말 의심 많았어. 그리고 당신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혜원은 웃으며 말했다. 완벽하게 계획된 사회 실험을 꿈꾸던 성공한 기업가처럼요. 하지만 내 계획을 모두 바꾼 건 너였어. 진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백했다. 복수를 사랑 이야기로 바꿔놓았지. 혜원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무릉덩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알아요. 진정한 변화는 절대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진호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취약해질 용기를 내고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때 일어나는 거죠.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며 패션쇼 보도로 알게 된 혜원을 알아보았다. 유명 디자이너가 비 오는 날 평범한 사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그들의 존경 어린 표정은 미소로 바뀌었다. 이제 무엇을 할지 생각해봤어. 젊은이들이 떠난 후 진호가 물었다.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새 스케치북을 꺼냈다. 할 일이 많아요. 신진 디자이너 재단 새 컬렉션 멘토링 프로그램. 그녀는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너처럼? 우리처럼이에요. 혜원이 정정했다. 당신도 같은 용기가 필요했죠, 진호 씨. 당신의 복수 계획이 틀렸다는 것, 당신의 감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진호는 그 말을 곱씹었다. 내가 너에게 반한 이유를 알아? 네 아름다움도 비범한 재능도 아니었어. 너의 진정성이었지. 세상이 널 바꾸려 해도 늘 자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어. 혜원은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춤출래요? 여기서? 비 오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만의 규칙을 따르면 돼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그렇게 서울숲의 가랑비 속에서 혜원과 진호는 춤을 추었다. 자선 갈래서의 우아한 춤과는 달랐지만 훨씬 더 진심이 담긴 춤이었다. 지나가던 노부부가 그들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젊음이 참 아름답구나, 아내가 말했다. 젊음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대답했다. 진정한 사랑이죠. 혜원과 진호는 춤을 계속했다. 혜원의 목에 두른 어머니의 스카프가 바람에 휘날리며 흐린 하늘 아래에서도 생생한 색감을 뽐냈다. 무슨 생각해? 혜원이 진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생각해보니 인생도 패션과 같아요.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진호가 그녀를 살짝 돌리며 물었다. 우리는 어제 발표한 혁신적인 디자인 같아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탄생한 거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야기.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서울 위에 무지개가 걸렸다. 마치 자연이 그들의 사랑과 진실함, 그저 자신다울 수 있는 용기를 축하하는 것 같았다. 서울예술센터에서의 성공으로부터 한 달 뒤 책임재단은 건물 한 층 전체를 활기찬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한국 전역에서 모인 젊은 디자이너들이 그 공간을 에너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채웠다. 혜원은 작업대 사이를 돌아다니며 멈춰서 관찰하고 조언을 건넸다. 그녀의 첫 제자였던 마리나는
재능을 넘어 새로운 멘토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특별한 배경은 프로그램의 독특한 관점을 더했다. 흥미롭네요. 혜원이 한 젊은 디자이너의 작품 앞에서 말했다. 재활용 소재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군요. 있는 것만으로 작업하는 법을 배웠어요. 소녀는 수줍게 설명했다. 길에서 살다 보면 특별한 창의성이 생기더라고요. 혜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이런 진정성이 우리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죠. 진호가 경자와 함께 작업실에 들어섰다. 그들과 함께한 인물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로 안나 윈터였다. 혜원, 진호가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부르며 말했다. 안나 씨가 재단의 프로젝트를 직접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전설적인 보그 편집장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말 놀랍군요. 그녀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며 말했다. 패션 교육의 방식을 혁신하고 있네요. 우리는 단지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혜원이 설명했다. 모든 목소리가 들리고 모든 이야기가 패션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안나가 마리나의 작품 앞에 멈추어 섰다. 알렉산더 맥퀸의 초기 작품이 떠오르네요. 같은 대담함,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능력. 마리나는 칭찬에 얼굴을 붉혔지만 당당하게 받아냈다. 혜원에게서 진정한 힘은 진실된 모습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경자는 젊은 디자이너가 전통 직물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며 작업하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있잖아, 혜원을 향해 말하며 네, 어머니도 이런 걸 꿈꾸셨단다. 사회적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재능이 자유롭게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지.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혜원이 부드럽게 답했다. 안나, 윈터가 혜원과 진호를 향해 돌아섰다. 보그의 특별 기사를 실을 거예요. 재단뿐만 아니라 패션과 포용의 개념을 재정해야 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혜원이 말을 이었다. 기사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재능들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 그들이 패션의 미래니까요. 물론이죠. 안나가 미소 지었다. 바로 그런 비전이 당신들의 프로젝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룹이 작업실 투어를 계속하는 동안 진호는 혜원을 조용히 불렀다. 깜짝 선물이 있어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혜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정교한 나무 조각으로 된 고풍스러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렌티 가문 기록실에서 찾았어. 설명하며. 내 어머니의 것이었단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스케치, 메모, 일기가 들어있었다. 민주적인 패션 학교를 위한 어머니의 계획이에요. 경건한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정확히 같아요. 이제 완성됐군. 진호가 뒤에서 그녀를 감싸며 말했다. 그녀의 딸이 꿈을 이루고 있지만 전혀 새롭고 개성 있는 방식으로. 혜원은 그를 향해 돌아서며 감정에 젖은 눈빛으로 말했다. 알아요?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무실 창밖으로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이야기와 꿈을 안고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다. 마음을 희망으로 채우는 풍경이었다. 이게 제가 남기고 싶은 진정한 유산이에요. 혜원이 말했다. 아름다운 옷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자신의 창조적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요. 진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추었다. 그 사명을 위해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혜원은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재단 안뜰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품을 따뜻하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선보일 수 있는 소규모 무도회를 준비한 것이다. 모델들은 전문 모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학생, 직장인,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 각자가 입은 옷은 회복력과 희망의 개인적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놀라워요. 구경하러 온 지은이 말했다. 당신은 여기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했어요. 이건 단순한 패션이 아니에요. 이건 삶이에요. 혜원은 재활용 소재로 만든 드레스를 입고 걷는 한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고급 브랜드 라벨이 필요 없어요. 진정성만 있으면 돼요. 행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진호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어제 한 국제 바이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스트릿 디자인들이 파리의 오트쿠티르 컬렉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놀랍지 않아요. 항상 우아한 빈티지 수트를 입은 경자가 말을 이었다. 진정한 혁신은 항상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시작되죠. 마리나가 흥분하며 그룹에 합류했다. 혜원 씨,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태블릿으로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되고 있는 런웨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해시태그 리얼 뷰티 레볼루션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중이었다. 보셨나요? 혜원이 진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런웨이는 계속되었고 각 의상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한때 노숙자였던 사람이 오래된 신문으로 만든 예술작품 같은 드레스도 있었고 싱글맘이 딸의 그림을 패턴에 담아 디자인한 드레스도 있었다. 패션이 단지 외모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기억나요. 진호가 회상하며 말했다. 당신이 저에게 패션이 사회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혜원은 그의 손을 잡으며 둘 다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그것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주셨죠. 이 모든 장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던 지은이 혜원에게 다가왔다. 저희가 당신의 컬렉션을 방해하려 했을 때 저는 패션계에서 제 자리를 지키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죠. 제가 지키려던 것은 단지 충분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걸.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충분할 수 없어요. 혜원이 다정하게 답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질 때만 충분해지는 거죠. 런웨이는 모든 디자이너와 모델이 함께 걷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다양한 색상, 스타일, 개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경자가 눈물을 닦았다. 내 어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녀가 혜원에게 말했다. 네가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성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선택한 방식 때문에 말이야. 혜원은 패션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광장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제 생각 좀 들어보실래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의 시작이지? 진호가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물었다. 패션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요. 우아함이 옷의 가격이나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시대 말이에요. 서울의 하늘을 분홍과 금빛으로 물들이며 해가 질 무렵 혜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과거와 화해한 할머니, 질투를 존경으로 바꾼 지은, 꿈을 이루어가는 마리나,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지만 사랑을 찾은 진호.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혜원이 말했다. 진정성에 있고 취약해질 용기에 있으며 고통을 예술로 바꾸는 능력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도 매일 여기서 축하할 것들이죠.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스카프, 이제는 그녀의 행운의 부적이 된 그것은 저녁 바람에 흔들리며 여전히 생생한 색을 뽐내고 있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의 상징이었다. 진정한 사랑, 진정성의 힘, 그리고 단순히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질 때 일어나는 마법 타르모스타 가을 햇살이 책임재단의 큰 창문을 통해 비치던 날, 혜원은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체 공간을 미술관으로 변신시켰고 재단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오래된 스케치까지 전시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해요. 마르게리타가 큰 사진첩을 들고 방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개막식 전에 보여주고 싶은 것을 찾았어요. 혜원은 할머니가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펼치는 동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초기 패션쇼 때의 누런 사진들과 신문, 기사 원본 스케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봐요, 마르게리타가 특정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녀가 첫 독립 컬렉션을 선보였던 날에 찍힌 거예요. 그녀는 집 마당을 임시로 만든 런웨이로 바꿨었죠. 바로 네가 지난 일요일에 한 것처럼 말이야. 혜원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젊고 빛나며 웃고 있었고 주변에는 전문 모델이 아닌 동네의 평범한 사람들이 모델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혜원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그녀는 너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단다. 마르게리타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그렇게 잘못했던 거야. 나는 그녀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웠어. 이제야 깨달았지만 그녀는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진호가 작업실에 들어서며 할머니와 손녀의 아늑한 모습을 보고 문턱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혜원은 그에게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것 좀 봐요. 그녀는 사진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 패션 혁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있어요. 진호는 흥미롭게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는 세대를 넘나들며 꽃 피울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군요. 그리고 가끔은 마르게리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녀는 혜원을 향해 돌아서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너를 통제하려고 했던 내 기대에 맞추려고 했던 모든 시간이 미안하단다. 네 어머니는 네가 성장한 모습을 너무 자랑스러워할 거야. 제가 늘 그래왔던 모습이에요. 혜원이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단지 이제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일 용기가 생겼을 뿐이죠. 그 순간 마리나와 재단의 다른 젊은 디자이너들이 도착하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깜짝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융합해 완전히 새로운 협업 컬렉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개막식 전에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마리나가 스케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각 작품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함께하면 하나의 독특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죠. 혜원은 점점 커지는 감동으로 디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이패션의 요소가 스트릿 스타일의 영향과 섞여 있었고 전통적인 기술이 현대적인 혁신과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꿈꿨던 대로였습니다. 완벽해요. 그녀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단이 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다양한 목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패션 트렌드보다도 오래가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유산이죠. 혜원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그 앞에 선 젊은 디자이너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청아 디자인의 유산이 아니라 용기와 진정성 그리고 사랑의 유산이에요. 서울의 해가 질 무렵 아틀리에에는 황금빛 빛이 가득 차며 과거와 현재, 잃어버린 꿈과 새로운 희망, 꿈을 꾸었던 어머니와 그 꿈을 이루는 용기를 찾은 딸 사이의 연결을 축복하는 듯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최김 재단에서 열린 마음의 유산 전시회 개막은 서울이 쉽게 잊지 못할 행사였습니다. 아틀리에는 패션뿐만 아니라 인간 창의성의 본질을 축하하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벽면은 세 세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어머니의 원본 스케치, 혜원 자신의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재단의 젊은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작품들. 꿈이 본질을 잃지 않고 진화하고 변형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마치 원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귀빈으로 초청된 지은이 말했습니다. 더 포용적인 패션을 꿈꾸었던 한 여성에서 그 꿈을 이룬 그녀의 딸, 그리고 그 비전을 미래로 이끌어가는 이 젊은이들까지. 학생들이 만든 최신 디자인 중 하나를 입고 있던 혜원은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손님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녀가 받은 자세의 교육과는 무관한 완전히 자신과 편안해진 여성의 우아함이었습니다. 저 여자애 보이세요? 진호에게 말하며 국제 비평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젊은 디자이너를 가리켰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말조차 못했어요. 이제 저 빛나는 모습을 보세요. 진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떠올렸습니다. 네오처럼 말이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복수 계획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경자가 샴페인 잔을 들며 그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어두운 계획도 순수한 빛으로 바꿀 수 있죠. 마리나가 흥분하며 그룹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원, 이것 좀 봐요. 그녀는 태블릿의 SNS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Heart Legacy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전시에서 영감을 받은 자신의 변화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에요. 뉴욕에서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 돌아온 안나 윈터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예술, 삶 자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선언문이죠. 혜원은 사회의 모든 측면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홀을 바라보았습니다. 국제 패션 비평가들이 길거리 젊은 디자이너들과 대화를 나누고 유명 모델들이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산업인들이 장인들과 토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그녀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계가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야. 그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를 꿈꾸던 사업가와 비 오는 날 디자인을 그리던 소녀. 우리가 하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한 움직임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홀 중앙에서 한 젊은 디자이너가 혜원의 컬렉션 중심 작품처럼 입는 이에 감정에 반응하는 드레스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봤어? 혜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아요. 그 아이디어를 받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죠. 그게 진정한 유산의 의미예요. 경자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감으로 삼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죠. 밤이 깊어갈 무렵 혜원은 다시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미소는 여느 때보다 생생해 보였고 마치 자신의 이름으로 창조된 모든 것에 축복을 내리는 듯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혜원이 속삭였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라벨이 필요 없어요. 오직 마음만 있으면 돼요. 진호가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고 함께 그들은 홀 안을 움직이는 새로운 세대의 크리에이터들을 바라보았다. 각자 더 진실되고 더 포용적이며 더 인간적인 패션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 그렇지? 그가 물었다. 네. 혜원이 대답하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 계속 변해가죠. 패션처럼, 삶 그 자체처럼요. 그리고 서울의 밤이 도시를 달콤한 품에 안는 동안 책임재단은 희망과 혁신의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의 변혁적인 힘과 그저 자신이 되는 용기의 증인이 되어줄 뿐이었다. 서울 예술센터에서의 그 승리의 밤으로부터 1년이 흘렀다. 책임재단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패션 혁신의 국제적 상징이 되었다. 전 세계의 젊은 디자이너들은 혜원이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꿈꿨다. 어느 봄날 아침 혜원은 재단의 안뜰을 지나갔다. 이제는 울창한 정원으로 변해 디자이너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이제는 북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 마리나가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그램 첫 졸업생들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녀는 태블릿으로 기사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셋이 이미 자신들의 컬렉션을 론칭했고 자말의 컬렉션은 다음 런던 패션 위크 오프닝으로 선정됐대요.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패션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길을 찾았던 그 젊은 난민을 떠올렸다. 상업적인 성공이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아니에요. 메인스트림 패션계에 들어가면서도 자신들의 진정성을 지켜냈다는 게 중요하죠. 진호가 소피아와 함께 다가왔다. 소피아는 이제 재단의 멘토십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다. 방금 누구한테서 연락 왔는지 알아?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나 윈터예요. 보그가 재단 설립 1주년을 기념해 특별호를 낸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소피아가 덧붙였다. 이탈리아 패션 협회가 당신 어머니 이름으로 연구 장학금을 설립하려고 해요. 산업을 혁신하고 싶은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거죠. 혜원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엄마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인정받는 것보다 더 인간적인 패션이라는 그녀의 꿈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시는 걸 더 좋아하셨을 테죠. 경자가 아틀리에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빈티지 투피스로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오늘 밤 축하 행사에서 아이들이 준비한 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녀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원은 할머니를 따라 아틀리에로 들어갔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았는데 지난 1년의 여정을 기리는 협업 컬렉션이었다. 각 의상은 패션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거 봐요. 마리나가 특정한 드레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역 앞 다리 밑에서 살던 그 여자애가 디자인한 거예요. 이제는 패션 디자인 학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대요. 혜원은 점점 더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옷들을 살펴보았다. 그녀가 개발한 스마트 텍스타일에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있었다. 이탈리아 전통 재봉 기술과 전 세계의 문화적 영향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놀랍군 진호 초이 진호가 그녀를 뒤에서 껴안으며 말했다. 네가 가르쳐준 것을 받아들여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시켰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해. 혜원이 답했다. 진정한 스승은 자신의 복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찾도록 영감을 주는 거야. 오후의 햇살이 아틀리에의 큰 창문을 통해 새우며들자 혜원은 불과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되새겼다. 비 오는 날 벤치에서 진호를 만난 그 순간 이후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과거를 생각하고 있어? 진호가 그녀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고 물었다. 삶의 가장 정교한 계획도 진정한 감정 앞에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 중이야. 그녀는 돌아서며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오는 복수를 원했었지. 그리고 사랑을 찾았어. 그가 말을 이었다. 진정한 사랑,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사랑을. 마리나가 고풍스러운 상자를 들고 다가왔다. 혜원 씨, 발렌티. 기록 보관소에서 찾은 것 좀 봐요. 안에는 오래된 스케치북이 있었는데 시간 때문에 누렇게 변했지만 상태는 완벽했다. 네, 엄마의 첫 스케치북이야. 경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세계 패션계를 혁신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을 때 사용하던 거지. 혜원은 페이지를 조심스럽게